눈과 관련된 모든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안과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이혜수입니다. 여러분, 평소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도 정확히 설명하기엔 모호했던 우리 눈 건강과 관련된 질환과 관련된 치료법들. 오늘 저희가 하나씩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볼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특별히 전화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간략한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5년차 현직 검안사입니다. 네, 오늘 검안사님과 함께 안과 질환과 관련된 정보들을 하나씩 알아가 볼 텐데요. 먼저 선생님, 저희가 눈과 관련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환, 바로 근시와 원시입니다.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시란 망막보다 초점이 앞에 맺히는 굴절 이상입니다. 근시야는 먼거리가 흐려 보이고 근거리는 비교적 잘 보이는데요. 이 경우는 온목 렌즈로 교정해 안경을 착용하기 때문에 안경을 쓰면 눈이 실제보다 작아 보이게 됩니다. 원시는 망막보다 초점이 뒤에 맺는 굴절 이상입니다. 원시야는 원거리가 잘 보이지만 근거리는 비교적 흐리게 보이는 눈을 말하는데요. 약한 원시는 원, 근거리 모두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눈에서 조절이라는 작용으로 수정체의 굴절력을 증가시켜 망막으로 초점을 끌어당겨 오기 때문에 별도의 안경 착용 없이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안이지만 정시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런 눈은 조절 작용을 계속하는 상태여서 눈의 피로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한 원시는 원, 근거리 모두 불편하고 볼록 렌즈로 교정하기 때문에 안경을 착용하면 눈이 실제보다 커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노안이 오는 경우에도 시력 저하 현상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 근시, 원시와는 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는 건가요? 노안은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고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근육의 힘이 떨어져 생기는 노화 현상의 일종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상이죠. 개인차가 있으나 보통 40대 초중반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60대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근시, 원시, 노안으로 시력이 저하됐을 경우에 이를 교정하는 방법들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보통 만 18세 이상이면 눈의 성장이 멈추었다고 보기 때문에 시력의 변화가 멈추었다면 시력 교정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각막을 깎아 교정하는 수술인 라식과 라섹, 또 홍채와 수정체 사이에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인 안테렌즈 삽입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로 많이 하는 수술은 아무래도 라식, 라섹일 텐데요. 이를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라식은 총 2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각막 뚜껑을 만들어주고 두 번째 단계에서 뚜껑을 열고 근시와 난시를 교정하고 다시 덮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라섹은 상피층을 벗긴 후 근난시를 교정한 뒤 치료용 렌즈를 착용하고 있으면 벗겨낸 상피가 재생되면서 아물게 되는 수술입니다. 네. 자, 그럼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술법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라식과 라섹의 사후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회복 속도와 사후 관리가 다른데요. 라식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각막 뚜껑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눈이 나쁜 만큼 각막을 깎고 다시 덮기 때문에 베인 상처가 아물듯이 빨리 아문다는 장점이 있어 회복이 빠릅니다. 수술 당일날 3시간 정도 눈이 시리고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다음날엔 목표로 했던 시력이 나옵니다. 또 3일째부터 세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복을 위한 시간은 한 2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섹은 각막의 상피가 재생이 가능한 조직이기 때문에 상피를 벗겨내고 눈이 나쁜 만큼 각막을 깎고 상피가 자라는 동안 치료용 렌즈를 착용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넘어져서 까진 상처처럼 회복이 더딘 편이라 라식보다는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시력은 렌즈를 빼는 5일 뒤에 한 0.4 정도 나오고요. 완벽하게 본인이 목표한 시력까지는 2달 정도가 걸립니다. 렌즈를 빼고 난 뒤 세안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하기 위한 시간은 일주일 정도 필요합니다. 들어보시면 라섹은 라식에 비해 장점이 적어 보일 수 있는데요. 라섹의 장점은 라식에 비해 충격에 강하고 보다 많은 잔여 각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장점이 많은 수술도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그럼 라섹과 라식 수술의 부작용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은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로 빛 번짐입니다. 수술 후 야간에 침침해 보이거나 빛을 볼 때 번지고 퍼져 보이는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저절로 완화됩니다. 두 번째로 건조증입니다. 각막에 분포된 신경이 손상되고 다시 재생되는데 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 한 번 생긴 건조증은 완치의 개념은 없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도 환경이나 컨디션에 따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퇴행입니다. 고도근시 이상의 눈에서는 많은 양의 각막을 깎아야 하는데 수술 후 처음 상태를 기억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더 많이 발생하여 퇴행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력은 한번 잃게 되면은 평생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보다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평소 눈 건강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이 가장 중요할까요? 근거리 작업이 많은 현대인들은 눈의 피로와 건조증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 피로를 줄이기 위해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너무 가깝게 보지 않는 게 좋고요. 50분 정도 모니터를 보는 일을 하셨다면 10분 정도는 휴식을 취하거나 쉴 때 먼 곳을 보는 습관을 들이면 눈의 피로도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근거리 작업 시 집중을 하다 보면 평소보다 깜빡임의 횟수가 3분의 1가량 줄어들게 되고요. 이것이 건조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눈을 깜빡일 때 윗 눈꺼풀과 아래 눈꺼풀이 서로 닿도록 깜빡여야 아래에 고여있는 눈물이 전체적으로 눈에 발리는데 위아래 눈꺼풀이 닿지 않게 깜빡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 깜빡일 때 의식적으로 깜빡임의 횟수를 늘리고 눈꺼풀이 서로 닿도록 습관을 고치면 건조증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부분,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한사님과 함께 안과 기초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눈과 관련된 모든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안과 정보. 오늘 이렇게 안과 기초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한번 상실하면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눈 건강이니만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본 관리법을 참고해서 평소에 소홀했던 건강을 좀 잘 관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